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희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1차 제2과목에 해당되는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대해서 이제 이론 학습을 이제 진행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학습을 하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에 3과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2과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되 목표를 80점에서 한 88점까지는 기본으로 잡으셔야 돼요. 80점에서 88점까지는 하나에 4점씩이니까 뭐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틀리는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객관식 시험이고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보고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업재해보험법 이제 시행령이 있고요. 농업재해보험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 손해평가 요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좀 법과 어떠한 영과 해당 요령이에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들이 우선은 단편적으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어떤 뭐 사례가 막 나오고 그런 것들 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법적인 법 조문을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법 조문이 한 100개 정도 내용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이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0여 개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손해평가 요령을 빼고요. 이 시행령 자체도 법이 모법이 있고 거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그다음에 법조문이 한 100여 개 되는데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조문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점수를 많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러한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 기타 예를 들어서 상법 같은 경우는 손해평가사 시험이 나오기 전부터 뭐 보험계리사, 뭐 보험설계사, 그 다음에 무슨 뭐 손해사정사, 다양한 곳에서 어떠한 국가직 시험이나 그런 데서도 다양한 데서 어떤 상법에 대한 부분들, 또 보험편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판례나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복잡성, 그 다음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응용을 하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 법조문은 낮지만 근데 시험이 출제됐던 게 길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만 존재하는 손해평가사 시험에만 존재하다 보니까 법조문의 기준을 두고 뭐 판례나 그런 부분이 뭐 공유되어 있고 그런 것도 자체도 없으니까 법조문의 기준이 돼서 옳고 마른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의 빈칸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나와서 학습을 내가 반복적인 학습을 어느 정도만 하시면,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식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해평가 요령에 우리가 조사 방법과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평가 요령도 어떠한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거기에도 이제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시는 데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로 조사 방법과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따로 학습을 안 하셔도 되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손해평가사 2차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목적은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평가사 2차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험금 산정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어떤 별표 산식으로 좀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선은 단기간 내에 학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80점에서 88점을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게 과거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손해평가사 시험까지밖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기껏해야 지금 이제 10회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분량에 대한 과거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 과거 기출문제가 다 단편적인 거예요. 법조문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아니면 그 법조문에서 열거했던 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느냐, 아니면 거기 법조문에 나와 있던 그게 뭐 숫자가 어떻게 틀리느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농업재보험법과 해당되는 시행령, 그다음에 그 시행령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손해평가 요령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법과 그다음에 시행령은 모법과 그 따라가는 그 부수적인 그런 자세한 사항들이 열거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재에서는 그런 것들을 같이 모법과 시행령에 공통된 것들도 같이 다 묶어놨어요. 묶어서 학습하기 좋게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농업재보험, 이렇게 농업재보험에 대한 개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 농업재보험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평가사 시험은 농업재보험. 그 다음에 가축재보험, 그쪽 관련된,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농업으로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다시 또 다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우선은 큰 굵고는 그렇더라. 그래서 이 교재사항 구성을 보면 첫 번째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개요. 어떻게 보면 농업재해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되는 법과 시행령은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입니다. 그때 어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이나 그 시행령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런 재해보험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파트예요. 두 가지 파트. 개요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어떤 구성이나 연역이나 어떤 용어적인 부분이 간단히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실제로 사업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이쪽 부분에서 거의 한 뭐 95% 나오는 거고, 개요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안 나올 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용어 정의 같은 건 나오는 거니까 용어 정의 부분이나 그다음에 시무의 부분 나오니까 최소 하나에서 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 파트가 거의 3등분 했을 때 이쪽 재보험 사업이 만약 이 세 가지로만 구분했었으면 여기서 한 40%, 그다음 손해평가 요령에서 약 한 40%, 그다음에 관리적인 부분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어차피 그 문제가 뭐 25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게 융통성 있게 이게 좀 상호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교재 구성대로 쭉 따라가시되 우리가 또 항상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2차 공부하신 분도 설명드리지만 이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최우선은 법조문. 그래서 법조문을 우리가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거기서 보면 관련 법규가 있고, 거기서 이제 국가재정법이나 뭐 이런 농업재해보험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출력하셔서 법조문이 약 한 100여 개 정도 되니까 손해평가 요령까지 해서 그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세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 교재는 그걸 이제 관련된 부분을 다 같이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는 이게 훨씬 유리하신데, 그런데 결국 시험장에서는 그 법조문을 가지고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법조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학습은 이걸로 하시되, 내가 이제 화장실에서 가서 공부하시거나 뭐 이동할 때 볼 때는 좀 법조문 위주로 좀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그 법조문이 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들과 법조문은 이제 이 이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풀어놓은 거잖아요. 풀어놓은 거고, 또는 법조문 일부 발췌해서 갖다 놨던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법조문을 갖다가 보시는 게 수험 시간을 좀 단축하고 고득점을 맞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개요 부분부터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목적 및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초창기 시험에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법조문에 대해서 목적을 갖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아닌 것은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객관식 시험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만들어야 되니까 농업재해보험법, 그러니까 농업과 어업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런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에 따른 거다. 그래서 여기 가로를 쳐놓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는 겁니다. 않는 것. 그래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중에서 이제 하나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면 다른 오답이 나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축 시설물 이렇게 나온다든지, 양식수산물 대신 그냥 자연적인 자연수산물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다르게 해서 하거나, 또는 이 빈칸에 넣는 게 맞는 것은 해서 농작물이나 임산물이나 해당되는 것들을 옳게 고르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법조문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해당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나오네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농어업 경영의 안정. 그래서 목적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은 할 때 나왔고, 두 번째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자, 세 번째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나머지 4번으로 또 다른 대기를 해 놓으면 목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로를 넣고서 빈칸에 블라인드 처리해서 그것들이 맞는 것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인가 나왔나 아니면 안 나왔던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기출문제에 대한 횟수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의 한두 회 빼놓고 다 출제가 됐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죠. 먼저 농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과 어업과 관련된 재해입니다. 재해. 그러면 우리가 농업은 무엇이고 어업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들을 구분하면 우리가 농작물, 임산물, 가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 그래서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채소, 그 다음에 어떤 벼, 그리고 과수, 그런 것들이 다 농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떫은감이나 복분자, 그런 식으로 해서 버섯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임산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부 임산물이랑 가축, 우리가 총 16개 축종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축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시설물. 그래서 농작물과 관련돼서 어떤 포도나 참다래, 대추처럼 비가림 시설을 하거나, 또는 인삼의 해가림 시설, 또는 어떠한 채소나 어떤 과수 중에서 어떤 해당되는 원예시설에 관련돼서 보존을 해주는 게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가축과 관련해서 축사도 농업용 시설물이 되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게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의 화재,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시겠지만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학습하실 거예요. 손해평가 2차에서.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자, 조, 화라고 암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연재해가 있고요. 조수해.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태풍, 강풍, 그다음에 집중호우, 지진, 화재, 아니 화재는 빼죠. 아무튼 지진이나 그런 일반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가물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자연재해에 속하는 거고요. 좀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거나 하는 게 자연재해가 되는 거고요. 조수해 같은 경우는 새나 짐승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화재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종합위험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가축, 그 다음에 종합위험에서도 일부 작물, 벼나, 무슨 복숭아, 그 다음에 고추, 감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병충해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해준 병충해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병충해가 플러스가 되는 게 종합위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가축 부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풍수재에서 풍해, 수재, 설해, 지진 이런 기본적인 자연재해에다가 일부 축조, 소나 돼지는 특약으로 말이나 아니면 사슴이나 양이나 그런 거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질병을 보장해줘. 질병을. 그래서 해당되는 질병,
질병을 보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들이 전부 다가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인 농작물에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부분을 갖추게. 그래서 근데 이게 다 뭐였죠? 농업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장해 주더라.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까지가 일반적인 종합위험이고 이렇게 농작물에 해당되는 병충해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고추나 벼나 감자, 복숭아에 그렇게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부분은 가축에 소나 뭐 돼지, 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됐고요. 그다음에 양식 수산물. 어업 관련해서 양식, 우리가 자연수산물은 안 돼요. 자연수산물 안 되고 양식하는 수산물만 보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양식 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어업용 시설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어떤 부분들,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에 대한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조수에는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식을 하고 있는데 갈매기가 와서 먹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작물, 뭐라고 하죠? 다른 어류가 와서 잡아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아예 보장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재해, 화재에 있고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이게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광어나 전복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류잖아요. 어류. 그러니까 어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충해라고 하지 않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수산 질병이라고 하죠. 수산 질병.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 수산 질병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질병이라고 하는 게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연재해, 화재까지는 있고 조수해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해당되는 게 어떤 어류이기 때문에 병충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질병을 갖다 쓴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맞는 것, 틀린 것, 그다음에 옳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막 빈칸 넣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내용들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농작물, 임산물, 그다음에 가축을 포함해서 농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농업용 시설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보상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위험이라고 해서 자조화 이렇게 암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그다음에 일부 작물에 대해서 병충해를 보장해 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가축 파트에 일부 재해에다가 또 해주는 부분이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해주더라. 그래서 그렇게 대상 재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식수산물과 어업용 시설물에서는 그게 어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중에서 조수해는 어차피 같은 조수해끼리는 이렇게 먹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보장을 안 해주겠다. 안 해주는 거고,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부분은 농작물에만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수산 질병으로서 질병은 해준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농업용, 농업 재해보험. 그럼 이런 재해에 대한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보험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보험으로. 그래서 농업 재해로 발생하는 어떤 피해? 재산 피해는 재산 피해. 저희는 이제 재산 피해에 대한 이제 물보험입니다.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뭐 재산 피해 대신 뭐 인적 피해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재산이더라.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은 우리가 상법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 내용들로 보면 이때는 주체가 누군지 우리가 보험 가입자. 그다음에 여기는 보험 사업자라고 나오네. 보험 사업자가 존재하면 일정하게 이런 보험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논이나 과수원이나 예를 들어서 사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과 과수원에 대해서 무슨 뭐 땅값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나무의 개수에 대한 값으로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개수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목적물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과수원에 사과랑 해당되는 나무더라 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앞으로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한 것을 통상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해서 그 전체에 대한 것들을 가입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수원이나 논이나 밭에 대해서 거기서 최대로 생산을 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수치화, 금액으로 나온 겁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금액으로 표현한 게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고 이 서로 간에 약정을 합니다. 보험 가입자와 우리가 보험 사업자 간에 약정을 하는데 한도액, 최대 한도액을 뭐라고 한다? 최대 한도액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에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가입을 이제 시켜주게 되는 거죠.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2차에서 나올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두 약정을 하는데 그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험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험료는 그런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이제 요율 같은 걸 곱해요. 요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할인 할증률을 곱하고 해서 산정이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야죠.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한테 내는 보험료,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한테 납부하는 보험료를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거죠. 금액을. 그래서 화살표가 보험 가입자에서 보험 사업자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약정에 따라서 둘 약정에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한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면 일정하게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태풍 피해가 발생을 해서 피해가 나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보상을 누가 해주냐?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약정된 금액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런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부합계획이죠. 그런 약관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다 설명을 해서 그 약정대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사업자가 밑에 있는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오답으로 나왔던 게 과거에는 이 내용을 쓰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 내용이 보험 가입 금액인지 보험료인지 보험금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빈칸을 넣는 거죠. 또는 이 주체를 반대로 넣어요. 보험금인데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내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한테 낸다든지 주체를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의 유형이에요. 그런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사업 있습니다. 시범사업. 최초에 약 2001년도의 경우에는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사과, 감귤, 배, 일부 한 2개 품목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는 최근에는 농작물이 한 70 몇 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축에 대한 부분도 한 16개 축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향후에 한두 개 품목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번에 합격을 하시고 더 늘어나면 교재 양이 더 많아지고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 이제 과목까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과목까지 늘어나기 전에 우리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면 이게 보험료를 책정한 게 좀 맞는지 손해평가는 이게 잘 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계약자들이 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한적인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에 해보는 거를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런칭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한번 시장 조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게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농업재해보험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빈칸이나 가로넣기 잘 나왔던 게 보험의 효용성 1번, 그다음에 보험 실시 가능성 이게 2번으로 해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하여 또 일정 기간입니다. 오답으로 모든 기간, 전 기간을 간답니다. 그다음에 제한된 지역도 전국이라고 표현되든지 그런 거 안 되고 제한된 지역에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말한다.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이 빈칸이나 이런 것들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리가 이쪽에는 농업과 어업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어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농장, 해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과 임산물과 가축이죠, 가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관장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게 뭐라고 했죠? 농업 관련된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 게 농업재해보험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재해보험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단위, 시행계획은 이제 매년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 심의회를 두더라, 심의회.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건 반드시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심의회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농업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그렇죠, 당연히. 이쪽에서 주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업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그냥 어업재해보험 심의회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2023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4년부터 어업재해보험 심의회가 이름이 변경이 됐고 좀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이때 어디서 하냐면 이 심의회를 어디서 하냐면 농업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인데 어업재해보험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이거에 의해서 지금 명칭이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업심의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라고 나오는 부분은 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 과거 2023년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 2024년부터는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쳐서 재해보험 발전의 기본계획은 이제 5년 단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로 이게 5년인지 3년인지 뭐 2년인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한다. 그러면 이런 기본 계획은 틀이잖아요. 이런 기본 계획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형에 나오기 좋은 뭐 3개, 4개, 5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게 아닌 것은 그럼 시행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열거해서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용어사항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보면 먼저 재해보험 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그렇죠. 기본계획 5년 동안에 이렇게 재해보험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이렇게 목표를 가질 건지 그런 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을 향상을 시키게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가입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행을 할 수 있게 이게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만들어졌던 목적 자체가 이런 농업에 종사하시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떠한 대상 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가입을 할 수 있게 촉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촉진 어떤 것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입률을 좀 높이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험에 대한 대상 품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되지만 이제 본 사업으로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몇 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범 사업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직도 적체되어 있거나 좀 더 그게 어떤 효율성이나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것들이 확립이 안 되면 계속 이제 어떤 시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의 경우가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수박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 품목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대상 지역에 관한 것들도 향후에는 여기서 최근에 발표된 기본 계획에서는 최소한 이제 80개, 90개까지 품목을 늘릴 거다. 그다음에 이런 가입률도 더 많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0%인 것들은 60%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저는 언저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 사업 관련해서 지원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조가 정부가 있고요. 정부가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있고 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보험료 부분들 계약자한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 보험료 파트를 한번 간단히 보면
보험료가 우리가 순보험료가 있고 순보험료. 결국 이런 보험금에 대한 재원이 되는 게 이제 순보험료일 거고요. 부가보험료.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영업보험료. 그래서 원래는 보험에 계약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러면 누가 다 부담을 하나요? 다 저희가 개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인 보험,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부가보험료는 이런 보험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하고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운영이나 관리하는 비용들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볼 건 아니니까 이 정부에서 어차피 또 똑같이 나오네요. 이거를 전액 또는 일부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령상으로는 전액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전액을 다 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부가보험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순보험료 같은 경우도 순보험료도 정부 플러스 지자체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계약자가 나머지를 이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보험료 중에서도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게 여기서 한 50%, 지자체에서도 한 15에서 한 45% 정도 되거든요. 이 숫자는 암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지역마다 품목마다 틀리니까 그러면 이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부가보험료 하나도 안 내고 순보험료도 전체에서 100% 봤을 때 50% 빼고 뭐 한 30%, 40% 빼면 부담하는 게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금 입장에서도 이게 손해가 크고 관리가 안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책보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보험금을 또 재보험으로 누가? 농작물 재보험은 정부가 또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손해율이 예를 들어서 뭐 150% 이상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초과되는 거는 국가에서 재보험으로 뭐 해준다든지 그래서 위험률도 좀 낮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좀 복잡했지만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과 어떻게 할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밖에 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이때 크게 보면 결국은 사업과 관련된 거 두 가지. 그렇죠? 사업과 관련된 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거 발전 방향 및 목표랑 지원 및 평가 이렇게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두 가지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과 해당되는 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올려야 한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이랑 그러니까 가입률도 올리고 대상이랑 그다음에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기본법이었다라고 해서 크게 보면 기업과 리을, 니은과 디귿에 대한 키워드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농림축산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저희가 그냥 농장이라고 해요. 농장.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법에 따라 매년 기본법은 5년. 근데 매년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 조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는 좀 약간 좀 열려 있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의 조항, 하여야 한다, 해야만 한다 그런 것들은 강제 조항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농장과 해장은 이런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통계 자료를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농장, 해장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관련 기관,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네.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대상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장과 해장이 이렇게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단체의 장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하고서 1번, 2번, 3번하고 4번에 또 다른 것들 하나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건 임의조항이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요청받은 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틀린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따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있냐 없냐 그것들도 또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법과 관련된 시행령이니까 그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농장, 회장이 정한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만 따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령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실질적으로 그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용어적인 부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으로서 해당되는 심의회가 과거에는 어업정책보험위원회 그 어업재해보험 심의회였는데 지금 최근에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로 변경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 어떤 사업 관련돼서 2가지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2가지 그것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은 5년 단위 그 다음에 시행 계획은 매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많이 나오는 게 심의에 대한 부분은 또 한 문제 정도 자주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의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그 심의 부분부터 해가지고 개요 부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